예, 대통령님께서 이제 지방 우대 원칙을 밝히시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재정 확충을 하는데 지방 교부세 방식으로 할 거냐, 지방 소비세 방식으로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감세를 할 때 경제가 안 좋아서 지방 교부세가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씩 3년간 적게 온 거예요. 5조 4천억이 적게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감축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복하려면은 물론 내년 경제가 좋아지면 일정 부분 회복이 되겠지만은 이 지방 교부세율을 19.24에서 5% 올리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하는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제도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가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지방소비세는 오히려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지방소비세를 했을 때는 시군 단위는 오히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교부세를 많이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교부세 감축이 지방 소비세에 따라서 많이 일어나면은 시군 단위는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이 벌어집니다. 역전 현상. 그래서 지방 소비세보다는 일정 부분 하더라도 지방 교부세를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 장면을 보는 국민들께서 혹여 또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부세 재원을 늘려서 배분을 해줘야 지방에 실질적으로 균형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거를 각 지역에서 많이 더 거둘 수 있게 해주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건 일리가 있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둘을 다 하겠다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그 얘기를 좀 미리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까 지방 시도지사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소비세에 더 중점을 두고 회장님 말씀하셨죠. 제가 안 그래도 그 지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잠깐만요. 그 지방세로 지방 재정을 확충을 한다. 방식을 각 지역이 더 많이 걷게 해주겠다라는 방식 하나하고 중앙정부에서 걷는 세원을 가지고 지방의 교부세 재원을 늘리겠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방법인데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 빈익빈 부익부 되는 수가 있는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보완 장치는 다 해놓는 좀 거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하시고 가십시오. 네. 예, 그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오히려 그 4대 협의회에서 지방 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시도 간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세는 국세와 함께 걷어서 이것을 이제 그 교부세를 나누는 방식에 준해서 각 지역으로 배분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방 자율재원 확충의 첫 번째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계속 지난 정부에서 25%까지 이르는 동안 내내 주장을 했습니다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분명한데도 행자부 이를테면 재정실장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교부세보다는 소비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 문제를 일정 부분 이를테면은 소비세도 가고 교부세도 가고. 네, 교부세율도 그런다 하더라도 네. 교부세가 더 예를 들면 10조, 20조를 지방으로 보낼 때는 교부세가 더 많이 가요. 교부세를 더 포션이 커야 된다 이야기. 자, 김영욱 지사님, 아마 인천에서는 약간 다르게 의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거를 오늘 얘기를 하면 수도권 지방정부하고 저 지방에 있는 지방정부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거든요. 아니, 서울 수도권 시민이 내는 추가 세금을 가급적이면 세금 낸 사람이 쓰게 해야지 그걸 왜 딴 데로 가냐 하는 입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타당하고 또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조세라고 하는 것은 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는 건데 그 내는 쪽이 더 많이 쓰는 걸로 가면 균형이 더 깨지지 않냐라고 하는 게 당연히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안을 보면
그게 미리 이 문제에 대한 대안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드린 잠깐만요. 그래서 아니, 그 지난 어떤 25% 주장이 옳다는 얘기를 하면 밤새야 돼, 이거 예, 가지고. 한 가지만 25%에 이르는 동안에 교부세 삭감액이 4조대에 이릅니다. 4조.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일선 시군이 사실은 엄청 어려워지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아까 하시려고 했는데. 의장님, 제가 잠깐만요. 먼저 하고 오시죠. 제 수학 선생 출신이니까 제가 아니요. 한 말씀을 드릴게요. 경부지사님 잠깐만 우리 인천에서 먼저 하고. 대통령께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확충과 균형이거든요. 그렇죠. 균형 두 가지. 그러니까 확충 측면에서 볼 때 내국세의 19.24%를 20.24%라면 확충입니다. 그러나 균형의 측면은 각 지역의 세원이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인상은 확충이라는 전체에서 공통 분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신세원 발굴이라든가 지방세, 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문제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추진하자 이런 것이 기본적인 저희 지금 생각입니다. 저 행안부 생각은 지방 소비세를 올리면 그 올린 재원의 일부를 지방 균형 배분을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결국은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할 거냐는 문제니까요. 그건 시도지사분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안도 좀 합리적으로 만들고 결국 마지막은 정책 결단의 문제라서 조정을 잘 해보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그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계속 네, 계속 하시고요. 우리 경부지사님.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방 소비세를 올리면은 이제 세월이 줄어들잖아요. 국세가. 그러면 지방 교부세를 올리줘도 국세가 줄어드니까 분모가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비세 받아가지고 수도권 것을 또 지방으로 비수도권 나눠주거든요. 이거는 두 군데 사정해야 됩니다. 중앙정부 가서 사정해야 되고 수도권에 돈 거닿는 거를 또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이 굉장히 미안함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받아서 주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헌법 개정을 해서 지방세를 많이 높이고 국세를 낮추는 방법을 해보니까 결국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너무 불균형이 심해서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 있는데 전쟁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를 많이 올려주고 소비세는 적당히 올리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 먹는 건 아니고. 그런데 뭐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납세자의 형평성이랄까? 뭐 우리가 냈는데 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이건 치열하게 논의하시고 정책적 판단을 잘할 수 있게 협의하시죠. 어차피 TF도 논의하는 거니까요.